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그 수열의 정의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위에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써놨습니다. 그 오늘 할 내용은요, 이 수렴하는 수열이 있을 때, 그래서 컨버전트 시퀀스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만족하는 성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위에 있는 수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정의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수의 수열이 있다고 쳐요. 그 수열을 xn이라고 합시다. x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합니다. 이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둘 다 했었습니다. 위로 유계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때는 집합의 바운디드 어버브, 지금은 수열의 바운디드 어버브. 근데 본질적으로 개념은 같습니다. 얘가 뭐냐면 집합의 바운디드 어버브는 집합의 모든 원소보다 더 큰 놈이 있을 때였어요. 수열의 바운디드 어버브는 수열의 모든 것보다 더 큰 놈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어서 xn이 모두 그 실수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실수 m이 수열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얘를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합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얘를 정의를 하면 똑같은 개념들이 또 나오겠네. 이 수열이 아래에서 비슷한 성질을 만족시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되나요? 어떤 원소가 있어가지고, 당연하지, xn보다 모두 작거나 같을 때, 그쵸? xn이 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다 크거나 같을 때 똑같네. 바운디드라는 표현도 있겠습니다. 우리 집합에서는 그 위로 6에 아래로 6에 바운디드 어버브 바운디드 빌로우면 바운디드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운디드 어버브면 캐피털 M이 있죠. 바운디드 빌로우면 스몰 M이 있죠. 이 중에 더 원점에서부터 먼 거, 그 거리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M이 있어서 xn이 위로도 아래로도 다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쵸? 마이너스 m부터 m 사이일 때, 이 조건은 바운디드 어버브 바운디드 빌로우라는 조건이랑 둘 다 만족하는 거랑 동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간단한 사실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xn이라는 수열이 바운디드라고 쳐요. 당연한 거지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수열이 바운디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수열이 바운디드 어버브고 바운디드 빌로우일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당연하죠. 캐피털 M이 어퍼 바운드, 마이너스 캐피털 M이 로어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왼쪽으로 갈 때 캐피털 M 어떻게 찾을까? 이거 절대값 중에 큰 거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진짜 간단한 거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게 답이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양쪽 방향 다 한 줄 혹은 길어야 두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하긴 하지만 이 xn이란 수열이 바운디드 어버브는 라는 거랑 집합을 봅시다. xn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거는 수열이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집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합이에요. 언제 유한집합이 되지? 예를 들어 수열이 1, 1, 1, 1, 1 이렇게 쭉 반복하는 수열이면, 물론 수열은 점점 계속 가긴 하지만 그 수열의 값들의 모임,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1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한집합이 파이나이트 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인 거랑 동치입니다. 그런가?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m이 있죠. 그 m은 xn 각각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왼쪽이 되는 거죠. 그쵸? 왼쪽이 되면 당연히 xn 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걔보다 m이 크거나 같은 m이 존재할 테니까 왼쪽의 어퍼 바운드는 오른쪽의 어퍼 바운드, 오른쪽 집합의 어퍼 바운드는 왼쪽 수열의 어퍼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꼭 바운디드 어버브여야 되나? 빌로우나 바운디드도 똑같겠습니다. 바운디드, 빌로우도 혹은 바운디드도. 예, 여기 respectively 하면은 그냥 각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운디드, 빌로우 혹은 바운디드. 각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바운디드면 오른쪽이 바운디드랑 왼쪽이 바운디드 빌로우면 오른쪽이 바운디드 빌로우인 거랑 동치. 왼쪽 수열이 바운디드인 거랑 오른쪽 집합이 바운디드인 거랑 동치. 각각 동치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뭔가 정의를 하긴 했는데 이 정의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죠. 바운디드, 수열에 대응하는 그 집합이 바운디드.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챕터 2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성질 하나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이 바운디드다 라는 엄청 단순한 사실입니다. xn이 실수의 수열인데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열이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단순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포멀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자. 그러면 xn은 바운디드다 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n이 수열인데 x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이거 왜 썼냐면요. 그냥 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 증명이 뭐예요? 수렴하는 수열은 바운디드다 가 명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증명의 첫 줄에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수열은 바운디드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 그냥 여러분이 한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제를 그냥 쓴 겁니다.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자. 수렴값을 x라고 하자 라고 그냥 단순히 쓴 겁니다. 전혀 가치 판단, 어려운 거, 샤프한 거 이런 거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 가정 결론에서 가정을 그냥 쓴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에러를 주면은 n이 크면 xn과 x의 차이가 에러보다 작아집니다. 에러는 입실론. 그래서 그 에러를 입실론을 1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0보다 큰 입실론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익숙해지면 안 써도 돼요. 이거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읍시다. 처음에는 쓰는 게 좋아요. 자, xn이 x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n이 있어서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스몰 n이 저 n보다 크기만 하면 xn과 x의 차이가 1보다 작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for n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근데 이 조건을 알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xn의 크기는 우리가 xn-x 더하기 x 잖아요. 우리 두 번째 주에 삼각부등식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그거 한번 써봅시다.
증명해서 심심하면 나오는 게 삼각부등식입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n이 크면 여기 이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차이가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x 더하기 1보다 작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게 뭐냐? 조그만 n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캐피털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얘네들의 값이 이것 더하기 1보다 작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뭐 유한계잖아요. x1, x2, 땡땡땡, x 캐피털 n-1까지. 그것들 다 세주면 되겠네. 자, 그걸 써봅시다. 이제 우리가 바운디드를 보이기 위해서는 캐피털 M,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xm보다 전부 크거나 같은.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이렇게 찾읍시다. 우리가 대부분의 수열들은 방금 찾은 이 값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사실을 보였어요. 나머지 몇 개 안 됩니다. 다 써보죠 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x1, x2의 크기, x의 n-1의 크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총 n개의 유한집합의 크기를 보고 그 중에 가장 큰 걸 m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우리가 수열이 있어요. 여기 이게 x예요. 그러면 이제 x1, 뭐 x2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가 아무리 잘라봤자 대부분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막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지가 아무리 커봤자 이 중에 큰 거, 즉 x의 절대값 플러스 1이랑 혹시 모를 나머지 것들 이 중에 더 큰 거는 x 절대값 더하기 1이니까 그것보다는 다 작거나 같다. 왜? 짜투리들 많아야 n-1개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오픈 인터벌 안에 있으므로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m을 이거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 그러면 이 xn의 크기는 전부 n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왜? n이 캐피털 N보다 충분히 크거나 같으면 요것보다 작고요. 나머지 좀 작은 경우에 작으면 얘는 이 캐피털 M이 x1의 절대값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x1보다 크고 x2의 절대값보다도 m이 크잖아요. x2보다도 크거나 같고 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한 거 우리가 어떤 m을 찾아가지고 xn이란 수열의 크기가 전부 n보다 작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n에 대해서만 보인 거고 모든 n에 대해서 보인 겁니다. 핵심은 얘예요. 그쵸? 그냥 재미난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뒤에 되게 신기한 증명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할 증명 중에 가장 재밌는 건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라는 건데요. 그거 전에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대부분은 x에 가까우니까 이 x 절대값 플러스 1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세버리겠다. 어차피 유한계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무한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맥시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저기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유한집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보죠.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예를 봐봅시다. xn이 n 너무너무 간단한 1, 2, 3, 4 이런 수열이잖아요. 얘는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운디드가 아니잖아요. 얘 언바운디드죠. 바운디드가 아닌 거죠. 혹은 not bounded. 똑같은 표현이에요. 둘 다 바운디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렴하면 바운디드다. 대우는 바운디드가 아니면 즉 not bounded 혹은 unbounded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다이버지예요. 아니 뭐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옛날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제는 엄밀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정리에 의해서 이 정리의 대우에 의해서 xn이 다이버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k분의 1 k는 1부터 n까지 하모닉 시리즈죠.
얘도 언바운디드죠. 이거 이렇게 항들 2개, 4개, 8개, 16개씩 묶으면 점점 크게 그 묶은 것들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바운디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다이버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지인 수열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게 다이버진지는 아까 우리가 정의를 사용해서 보이긴 했지만 이걸로는 안 나와요. 이거 바운디드잖아요. 자,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써볼까? Converse is not true. 바운디드라고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맨날 보는 수열. 이거 바운디드잖아요. m을 1로 잡으면 크기가 전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근데 수렴 안 하는 거 아까 증명했죠. 증명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은 동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동치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역시 또 간단한 얘기인데요. 다행히 이 3라운드에 나오는 얘기들은 저 바운디드를 빼고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 내 상식으로 보면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그런가 봅시다. 우리가 xn, yn, gn이 전부 다 수열이라고 합시다.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수열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요. 근데 엄청 쉬운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xn이 x로 수렴하고 yn이 y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는 인덱스가 막 여러 개면 써야 되지만 인덱스가 여러 개가 아니면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 가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xn보다 yn이 전부 크다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xn도 수렴하고 yn도 수렴하는데 xn보다 yn이 더 크거나 같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 그러면 x보다 y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대소관계가 극한에서도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해 보이죠. xn이 제 왼손입니다. yn이 제 왼손 그 중지예요.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수렴을 하긴 하는데 극한을 보면 극한은 얘의 극한 오른쪽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오른쪽의 극한이 크거나 같아야지. 스트릭트하게 크다고 해도 같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이그젬플들 제가 나중에 퀴즈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이거 한번 증명해 봅시다.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렉트하게 증명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잘 안 되면 우선 규律법을 한번 도전해 봐라. 아니라고 합시다. 그 말은 뭐예요? x보다 y가 크거나 같다가 틀리다는 거니까 x가 스트릭트하게 크다. 에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x가 y보다 크다고 해보자. Suppose on the contrary that x is bigger than y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x가 y보다 크다고?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 그리면 무지하게 쉬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으로 x 마이너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을 잡아요. 똑같이 잡아도 되고 좀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증명에서는 똑같이 잡을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러면 n이 무지무지 크면 xn들은 여기 있잖아요. n이 무지무지 크면 yn들은 여기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yn이 xn보다 작아버리네? 모순이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얘를 그냥 증명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을 여러분이 진짜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그림을 어떻게 증명으로 옮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입실론만큼 빼면 이 가운데 점이 있기 원하니까 x와 y의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입실론을
우리가 x-y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놨어요. 이거보다 더 작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더 크면 조금 문제가 돼요. 크면 왜 문제가 되지? 이 y 플러스 입실론이 x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더 커지니까yn이 xn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겹치는 쪽으로 들어가서 안 겹침에게만 잡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증명이 됩니다. 편의상 입실론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다음부터는 안 쓰겠지만 이번까지는 써봅시다. 이거 다음 증명부터는 안 쓸 거예요. 귀찮으니까. xn이 x로 수렴하니까, 그리고 말로만 할 겁니다. 수렴하니까 우리가 이런 n1이라는 숫자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쵸? 어떤 에러를 가져오더라도 n을 찾을 수 있다. 가 극한의 정의였으니까.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부터 안 쓰겠습니다. 말로만 해도 알아먹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yn이 y로 수렴하니까 역시 yn과 y의 차이도 충분히 줄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쓰면 되는데 다양하게 써봅시다. 다양하게 써야 여러분이 다양한 표기법에 익숙해지니까요.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쓴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눈에 더 잘, 둘 다 눈에 잘 들어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xn은 x 가깝게 있어.yn은 y 가깝게 있어. 근데 xn이 yn보다 더 커서 이 조건의 모순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n이 이거 두 개보다 더 커야겠네. 그쵸? 그래서 n을 우리가 이 둘 중에 큰 거라고 합시다. 자연수 두 개 맥시멈이니까 존재하고 역시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xn과 yn의 차이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yn을 봅시다. 그러면 이 yn이 y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yn이 y랑 가까운 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y 더하기 입실론보다는 작아요, 얘가. 근데 이 y 더하기 입실론이 x 빼기 입실론이랑 같잖아요. 입실론이 x와 y의 거리의 절반이니까. 근데 x 빼기 입실론보다는 xn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뭐야? yn보다 xn이 크네. 이 조건의 모순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별거 아닌데 열심히 길게 썼습니다. 사실 얘는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얘가 틀렸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부정한 것,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가 참이구나. 얘가 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별거 아닌데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이 스트릭트하게 큰 거 있죠. 이게 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숙제로 내겠다고 했는데 xn이 마이너스 n분의 1, 예를 들어 yn이 0도 되고요. n분의 1. 그럼 둘 다 극한이 0으로 같잖아요.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스트릭트하게 크더라도 같아질 수는 있어요. 별거 아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되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xn이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xn이 전부 0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극한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저기서 이 yn에 해당하는 걸 xn이라고 생각해요.
조 위에서의 xn 대신에 0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zn을 0이라고 해요. 맞죠? 아니 뭐 프로프 쓸 것도 없긴 하지만 전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zn보다 xn이 크잖아요. 첫 번째 결과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zn의 극한은 전부 0인 상수수열의 극한은 0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x가 크다. 극한보다 극한이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1번을 확장한 결과라고, 확장이래, 그 따름 정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비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요. 다들 쉽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게 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다음 페이지는 참이라는 건 맞는데 증명이 조금, 그때부터 이제 이거 뭔가 만만치 않은 증명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한번 다 해봅시다. 만약에 xn이 x로 수렴하고 xn이 a와 b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 xn이 역시 a와, 아니지, 이 극한인 x가 역시 a와 b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저 1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상수수열 a랑 상수수열 b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면 되겠네. 그쵸? 안 써도 되겠죠. 자, 이 네 번째 건 여러분이 결과는 알고 있는데요. 별거 아닌데 되게 많이 씁니다. 뭐 그런 것들 이름 많이 붙었죠. 뭐 예를 들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막 이름 붙은 것들 많죠. 비둘기집 원리 이런 거. 당연한데 그때그때 막 얘기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되게 당연한데 너무 많이 쓰니까 이름이 붙었습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얘를 우리가 샌드위치 렛마라 그래요. 혹은 스퀴즈 플레이, 혹은 스퀴즈 렛마라 그럽니다. 이 스퀴즈가 즙 짜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같은 거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즙을 짜내는. 네. 즙을 짜낸다고 하면은 요새 다른 게 생각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쓰니까 이름이 따로 붙은 렛마입니다. 이거 명제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명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증명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xn이 x로 간다고 쳐요.yn이 역시 y로 간다고 칩시다. 역시 x로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수열이 있는데요. xn과 yn 사이에 g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xn도 x로 수렴, yn도 x로 수렴. 그쵸? 그러니까 xn과 yn이 위랑 아래에서 zn이라는 수열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샌드위치죠. 위아래에서 이렇게 딱 즙을 짜는 거니까 zn이 이렇게 꽉 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 샌드위치 렛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zn은 지가 갈 데가 어딨어. xn보다 작은데, xn보다 크거나 같은데, yn보다 작거나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은 g밖에 없다. 수렴하고 그 극한 값은 x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해 보이죠? 당연한 거는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예요. zn이랑 x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xn이 뭔가 여기로 가깝게 가요. xn이 가깝게 가요. yn도 가깝게 가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zn은 xn이랑 차이보다 작잖아. 그래서 xn이랑 x의 거리보다 가까워야 되지. 혹은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다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xm, ym과 xy의 거리보다는 가까워야 되지가 핵심입니다. 그쵸?
그래서 증명 보면은 앞에서 첫 번째 파트 증명했던 거랑 증명의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자,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썼어요. xn이 x로 수렴하니까 그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xn과 x가 충분히 가까운 입실론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xn이 x로 수렴하니까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yn이 x로 수렴하니까 n이 무지무지 크기만 하면 여기서는 n2보다 크기만 하면 yn과 x의 차이도 입실론보다 작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규먼트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위 아래 같은 거.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입실론이 있을 때 n을 찾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극한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물론 이제 토폴로지 같은 거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요. 오히려 그 극한을 사용해서 뭐 연속함수의 성질을 증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아이디어 자체는 고등학교나 수학 1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행이죠. 단 증명에서 요런 아규먼트들이 나오긴 나오니까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쓰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우리 또 하고 싶은 것 두 개 다 만족시키고 싶으니까 늘 그렇듯이 n을 둘 중에 큰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n이 크기만 하면 zn과 x의 차이가 가깝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zn과 x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yn-x보다는 작거나 같고 xn-x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zn이 xn과 yn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요거 봐요.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이 차이는 마이너스 입실론보단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yn과 x의 절대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지? zn-x는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 사이에 있다. 즉 zn-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모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모든 캐피털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익숙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 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입실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n을 찾았어요. 그 n보다 크면 zn과 x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게 극한의 정의죠. 따라서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만족함을 보였으므로 zn의 극한은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정리들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다음 정리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답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증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 엄청 막 흥미진진하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정의만을 사용을 해서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근데 명제는 또 내가 진짜 본 거다. 명제는 그 수업 시간에 졸지않은 고등학생을 아무나 가져와서 여기 놓고 물어봐도 명제는 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쉬워 보이는 명제예요. 증명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걸 그 극한에 다른 대한 사칙연산 정리라 그래요. 되게 거창한데요. 별거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거 책이래. 우선은 명제를 엄밀하게 한번 써보죠. 엄밀하게 쓸 것도 없지만 xn이 x로 수렴하고 yn이란 실수 수열이 역시 y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람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뭘로 놔도 상관없는 상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수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xn 더하기 yn이라는 zn이라는 수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수렴해요? 당연하지.
그쵸?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네. 혹시 람다 xn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람다 x로 수렴하겠죠. n이 커지면.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죠. 이렇게 당연한 걸. 근데 당연한 걸 증명해 본 적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없어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증명은 익숙해지면 당연한데 딱 보고 이게 당연한 거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은 좀 조심해야 돼요.yn이 다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요거 생각하고 싶잖아요. 극한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제는 정말로 당연한 거죠. 명제는 이렇게 당연할 수가 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 보고 처음에는 증명을 보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이 당연한 걸 증명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자연스럽고 정말 이렇게 증명해야 내가 이 고등학생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들을 제대로 아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감하면 그러면 해석개론을 이제 수강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해야 되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해서 증명을 뒤집는 방식. 우리 예제에서 많이 했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수열이 이 수열로 수렴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xn 더하기 yn이라는 수열에서 x 더하기 y라는 값을 빼면 더하기 되면 빼기도 되겠지 뭐. 그쵸? 얘가 충분히 작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작게 만들까? 딱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xn x 묶어가지고요. 하나로 놔두고 yn y 묶어가지고요. 하나로 놔두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거 없네. 우리가 얘를 충분히 줄이고 싶어요. 다 합쳐가지고 처음에 입실론을 두자. 그러면 이 전체가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합니다. 그럼 해야 될 게 뭐야? 뭐 한 다음에 전체가적으로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지. 뭐 얘를 3분의 입실론, 얘를 3분의 입실론 해도 되지만 그냥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둘 다 각각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이퀄이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결론이 얘가 되길 원해요. 어디 보자. 그럼 뭐 해야 되지? xn이 x로 수렴하니까 n이 무지무지 크면 얘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할 게 결정이 됐습니다. n을 무지무지 키웠을 때 얘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거예요. 증명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예제나 증명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가 수렴한다는 걸, 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 보일 때는 정의를 써야 돼요. 정의를 쓸 때 필요한 것. 입실론 줘. 입실론 내놔봐. 내가 n 줄 거야. n 무지 좋아. n보다 크기만 하면 다 x랑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 그거였잖아요.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얘를 줄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n1이 존재해서요. 야, 이거 오늘 너무 여러 번 쓴다. n이 크기만 하면 xn과 x의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에러인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xn이 x로 수렴하면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니까 n2가 있어서요. n이 n2보다 크면 yn과 y의 차이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겠습니다. 끝났네. 이게 언제 된다고요? 이 둘 중에 더 큰 값보다 더 크면. 자, 그걸 쓰면 되겠네. 이것도 여러 번 썼다. 2n1과 n2의 값 중에 크다고 하자. 그러면 만약에 n이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얘가 된다. 그쵸? 뭐 알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n을 찾았어요.
그래서 스몰 n이 우리가 찾은 캐피탈 n보다 크기만 하면 이 새로운 수열과 우리가 리밋이라고 추측하는 그 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인 거예요. 즉, 우리가 보인 게 뭐야? 이 새로운 수열 zn, xn 더하기 yn으로 정해진 zn이 저 뒤에 있는 값 z, x 더하기 y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한번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극한을 새롭게 정의를, 그러니까 새롭게가 아니지, 극한을 처음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실도 정말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뭐라고 얘기 못 합니다. 이거 너무 완벽해서 18, 19세기 때 사람들이 해석학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네. 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충분히 가깝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실론이라는 멋있는 애가 있으니까. 이게 해석하기 멋입니다. 그리고 그 멋을 여러분이 그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저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중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다들 토닥토닥이고 해야 되는데, 그쵸, 고학년도 듣고 하니까 3학년 때 듣고 또 듣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우리를 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오피스 아워 열려 있으니까 자주 연락 주고 찾아오기 바랍니다. 그 오피스 아워가 아니더라도 제가 학교에 뭐 회의나 출장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되도록이면 뭐 간단하게 만나서 뭐 이것저것 묻고 이러는 거야 상관없으니까 자주 찾아오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지 맙시다. 왜? 너무 쉬워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맡겨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재밌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비하면 엄청 쉬운데 처음에 이걸 증명해라, 증명 없이 보면은 진짜 막막합니다. 그게 막막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가 해석개론을 수강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증명 한번 해봅시다. 곱한 게 x 곱하기 y로 가냐 이겁니다. 자, 증명을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 연습장에 우선 끄적끄적 거려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해야 맨 마지막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가 나올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개론을 잘하려면 아무튼 그 좀 내가 익숙해지려면 그 증명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읽고 뒤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떤 순서로 이 사람이 증명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책에 써져 있는 순서대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책에 써져 있는 건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머릿속에서 사고를 할 때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증명이 그랬잖아요. 왜?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얘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조건을 위에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자, 똑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xn 곱하기 yn이랑 x, y의 차이가 충분히 작기를 원해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할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수학2에서도 이런 것들 계산을 조금 하고 했었는데요. 비슷한 것들을 두 개가 다 움직이니까 헷갈리잖아요. 편미분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면 뭐해? 먼저 하나 고정시키고 하나 움직이지. x부터 할까 y부터 할까?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x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xn, yn에서 xn만 먼저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요, xn, y는 그대로 냅두고 x, y를 이렇게 해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방향 다 움직이는 게 헷갈리니까 먼저 yn부터 움직여, 그 다음에 xn 움직여. 그래서 똑같은 것들 더하고 빼준 겁니다. 이거 우리 삼각부등식 쓸 수 있죠, 당연히. xn 더하기 yn 마이너스 y랑 xn 마이너스 x의 y랑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썼습니다. 그쵸? 얘가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할만하다.
이건 거잖아요. 사실은 곱셈에서 이게 절대값이 달라질 리는 없으니까 같다라고 해도 되겠다. 같다면 작거나 같다가 맞으니까 어떻게 써도 괜찮습니다. 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줄이지? 이제부터가 고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얘는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좋아. 전부 합쳐가지고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니까 왼쪽을 2분의 입실론, 오른쪽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면 되겠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xn이 뭔가, xn은 수렴하는 수열인데 컨버전트 시퀀스인데 걔면 바운디드라는 걸 알아요. 그 바운디드니까 어떤 n보다 작겠네. 이 m 위에서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데 y는 이미 정해진 값이잖아요. 실수니까. 오케이, 그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제 중요한 거.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분의 입실론이 될까? 얘를 2분의 입실론 나누기 m으로 놓으면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작거나, 이거 우리가 ym-y의 크기는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오른쪽도 이거를 우리가 이것보다 작게 해보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쵸?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거 2분의 입실론이네, 이거 2분의 입실론이네, 따라서 여기를 따라서 2분의 입실론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은 입실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xn이 m보다 작다라는 걸 보였어야 돼요. 얘가 얘보다 작다, 얘가 얘보다 작다.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쵸? 그 3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y나 m이나 이 y도 m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y랑 m이랑 두 개를 합치고 싶어. 이것도 m보다 작다고 놓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지? 이 m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2가지. xm보다 커야 돼, y보다 커야 돼. 맞죠? 그거 한번 써봅시다. 자, 증명은 당연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입실론이 있어요. 그죠? xn보다 m이 커야 돼요. 이 m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왜? xn이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니까 바운디드잖아요. 그래서 바운드가 있겠습니다. 맞죠? 바운디드라면서,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y보다도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m으로 하면 조금 위험하네. m1으로 하면 되겠네. 그쵸? 자, 이제 m을 m1이랑 y의 절대값 중에 더 큰 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오케이.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봐요. xm보다 m이 크거나 같잖아요. 오케이. 얘가 잘 되는구나. 증명을 너무 가리면 그러니까 오케이. 얘도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얘만 줄이면 되겠네. 줄이는 거는 아까랑 똑같네. 이런 에러에 대해서 n이 크면 에러보다 작거나 같다 쓰는 법 알잖아요. 자, 수렴하니까 n1이 있어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 보면 x랑 xn의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지? 2n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에러보다 더 작게 항상 줄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 4번째 쓰는 것 같아요. 4번쯤 쓰면 익숙하겠죠. 같은 전략에 3번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이거 됩니다. 똑같네. 또 뭐라고 쓸까? 얘도 작아야 되고 얘도 작아야 되니까 n이 이 둘보다 커야겠네. let n을 maximum n1, n2라고 하자. 만약에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면 그러면 얘가 된다. 됐습니다.
그쵸? 이게 증명입니다. 증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입실론이 있으면 우리가 n 찾았고요. 뭔지 모르지만 n을 찾고 나면 zn-z가 입실론보다 작다. 입실론이 임의의 숫자므로 리미트 xn y는 xy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증명을 맨 위에서부터 이제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대체 m을 왜 이렇게 먼저 잡았는데, 사실은 증명의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래서부터 이렇게 점점 하고 만족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를 채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도 이런 방법 많이 썼고요. 실제로 증명에서도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 똑같은데 나누기만 남았죠. 나누기는 좀 빨리 해봅시다. 저기서 나누기에서 우리가요, 나누기에서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xn이 1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면 yn분의 1이 y분의 1로 수렴한다고 쳐요. 그러면 y분의 1이랑 xn을 곱하면 y분의 x로 수렴할 거잖아요. 3번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y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해도 충분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을 써봅시다. 우리가 xn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증명하고 나면 우리 수렴하는 두 수열 곱이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yn분의 xn이 y분의 x로 수렴할 거니까. 그쵸? 자, 우리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둘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보일까? 자, 얘를 계산해 봅시다. 모르면 무조건 그냥 적당히 쓰고 봐요. 이거잖아요. 자, 얘는 뭐지? y랑 yn의 크기 분의 1. 이게 좀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y-y는 쉽게 줄일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줄이고 싶냐면, 이거를 y는 오케이 상관없는데 y는 막 변하잖아요. 0에 가까워졌다 커졌다 해가지고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yn이 크기가 y랑 가까우면 2분의 y보다 크게 할 수는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yn이 만약에 2분의 y보다 크다고 해봐요. 더 커도 됩니다. 막 100분의 99y보다 크게도 할 수 있죠. 수렴한다고 하니까. 넉넉 잡아서 그냥 반보다 크다. 이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y의 제곱분의 2y-yn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얘를 입실론보다 작게 줄이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냅두고요. 어디 보자. 이 값은 우리가 수렴하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분히 줄일 때 에러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y 제곱 나누기 2 입실론이라는 이 숫자로 보이면 되겠네.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거의 명확해졌습니다. n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조건이 성립하게 할 것. n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얘가 에러가 충분히 작게 될 것. 이 둘을 위에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들 뒤에 나와 있는 복잡한 증명도 아이디어가 멋있는 것도 중간에 어떻게 해야 증명이 멋있을까를 깔끔하게 써질까를 생각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천천히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계로는 증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요. 자, 이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개였습니다. 이 조건 만족하게 할 것, 이 조건 만족하게 할 것. 그쵸? 우선 n1이 있어서요. 수렴하니까 yn과 y가 차이가 요것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조건이 있으면 얘가 돼요.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 삼각분형식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yn의 크기는 당연히 y-yn의 크기보다 크고 나왔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우리 이거 쓴 거예요. a
더하기 b가 a 빼기 b보다 크고 나갔다는 삼각부등식 응용을 그냥 쓴 거예요. 이거 그쵸? 얘 빼기 얘가 얘니까 그쵸? 그냥 별말 아닙니다. 얘인데 얘는 y고요. 얘는 2분의 y보다 2분의 y의 크기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됐습니다. 아,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조건 얻었다. 오케이, 간단하네. 두 번째 조건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수렴하니까 n2가 있어서요. 아,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 합쳐 쓸 수 있는데 얘를 이것보다 작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2분의 y의 절대값 제곱 입실론보다. 이거 할 수 있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우리가 에러를 어떻게 가져오든 간에 캐피털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작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됐어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지? 똑같다. n을 n1과 n2의 가장 큰 거라고 치자. 만약에 n이 캐피털 N보다 크면 우리가 하는 것, 얘가 쭉 써봤더니 오케이, 이 조건이 스몰 n이 캐피털 N1보다 커서 만족이 됐고, 오케이, 이 빨간색 조건은 스몰 n이 캐피털 N2보다 커서 만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됐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두 가지를 유의를 합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증명할 때는 다들 어려운 걸 한 게 아니고요. 명제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극한의 정의를 사용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극한의 정의만을 사용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책이나 노트를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쭉 읽잖아요. 쭉 읽고 증명을 내가 써보거나 아니면 이게 왜 나왔지라고 생각할 때는 증명의 시작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위에 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개론 같이 이제 엄밀한 증명을 아주 기초적으로 하는 과목에서는 이런 게 필수고요. 그런 것들 좀 잘해야 나중에 다른 어려운 과목들 얘기를 할 때도 훨씬 낫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기로 합시다.